에는 우리가 뭐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바로 천도, 다시 말해서 음양의 두 기운으로 작동하는 천도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바로 강유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사람의 인의의 작용이 있는데, 그러면 자, 인의가 제대로 펴지면은 참 살기 좋겠지만은 불인하고 불의하면은 매우 힘든 세상이 되겠죠. 아마 요즘 세상이 그러지 아니할까 싶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진삼재가 이 작동하는 속에서 계속 운행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바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바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가끔 가다가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그 반환경적인 제품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무분별하게 가동하는 그 공장의 굴뚝 연기들, 다 이런 것들 따지고 오면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인간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발현해서, 최대한 발현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이득을 얻을까라고 하는 데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굴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와서 지금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후손의 미래라는 것은 없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뜻있는 분들, 그리고 저 서구 사회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배관시했던 이 동양의 문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역에 대해서는 서구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쪽에 동양 학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서구인들이 자, 이 동양 문화, 특히 황하 문명권의 이 문화, 특히 바로 이 주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은 15세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옛날 역사책에서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쪽으로 오다가 어디 중국에 왔었죠. 중국에 와서 보니까 와,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서 서구에다가 알리게 되죠.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동방견문록이 되죠. 동방견문록을 본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했죠.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종교인들이 되겠죠. 야, 가서 저기 중국 사회에 가서 우리 기독교 전파하자 하고 왔습니다. 얼마만큼 왔는지 몰라요. 많이 왔었죠. 많이 와서 그런데 입 딱 벌어지고 뭐예요? 기독교 전파는커녕 이쪽에 있는 이 전적들을 번역해가지고 서양에다 알리기 바빴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껏 보도 듣도 못한 이 이른바 인본 중심이죠. 사람 중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위는 하늘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인도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였죠. 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뭐예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따뜻한 양기운을 받는 남양집이었죠. 서양 애들은 뭐예요? 항상 어두운 속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던, 자, 서양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 속에 기본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로마자나 아라비아 숫자나 1이라고 하는 글자 어떻게 써요? 그냥 이렇게 쓰죠. 위에서 아래로. 바로 위에서 아래로죠. 그 북쪽하고 남쪽. 자, 여기가 하늘이 되고 여기는 땅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하느님하고 나예요. 오로지 여기는 무슨 사회냐? 신권 사회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녀거나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느님한테. 야, 하느님 나한테 그죠? 복 좀 달라 그러죠. 다른 사람 말고 특히 나한테.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던가요?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 일은 이 일이죠. 예, 동서입니다. 우리 일은 바로 뭐였냐면은 해 뜨고 지고 하면서 이게 다죠. 해 뜨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쉬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요거예요.
자, 공자가 논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도는 일이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한다 그랬죠. 하나로서 관통하죠.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하늘이 베풀어 준다고 그랬죠. 뭐를? 양기운을. 베풀어 주려면 땅 이렇게 해서 양기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하나 해놓고 이건 뭐예요? 꿰인 거죠. 뚫은 거죠. 이걸 일이관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도는 일이관지다. 우리의 도는 하나로서 꿰었다. 일관되었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륜의 법도를 핀 것이라 그랬죠. 일하고 이 글자는 뭐라고 읽어요? 열십 그러죠. 열이 뭐예요? 열다. 열매 맺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모든 것이 다 열려지죠. 열려지고 열매 맺고 열다의 열입니다. 그래서 열한 거예요. 오도는 일이관지에서 열에서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그 뭐라고 해서 우리 그 노원구에 어디 동북방에서 왔다 그랬죠. 동북방에서 지금 가만히 오다 보니까 동남방향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동남방향으로 왔어요. 자, 동북방이 맞아요? 북동방향이 맞아요? 동남방향이 맞아요? 남동방향이 맞아요? 남동, 그 다음에 북동, 어느 쪽이 맞는지 손 들어볼까요? 다수결로 해결할 건가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저보다 10년이나 더 오랫동안 사신 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에 이 교육만 받아가지고요. 모든 가치 기준을 뭘로 봤다? 그죠? 남북, 북남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기준선이 아까 1이라고 할 때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 이쪽 방향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자, 북, 동, 그 다음에 서, 남. 그럼 이쪽 방향은 뭐가 돼요? 요거 기준으로 하니까 북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남서. 여기는 북동. 여기는 네? 남동. 요 기준으로는 그죠? 요게 기준이니까 요게. 그럼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는 아까 오도는 일이관지라 그랬죠. 우리 해 뜨면 지고 해 뜨면 일어나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옵니다. 우리 기준은 이 일이죠. 이 일이죠.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걸 기준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동북방향이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동남방향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동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서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서부. 자기 거는 이렇게 잘 못해요. 자기 원래 쓰던 거. 원래 쓰던 거 뭘. 이거를 구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천재라고 막 언론에서도 하는 우리 이현영 박사. 도대체가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외무성에는 뭐 무슨 뭐 동북 무슨 뭐 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또 어디를 갔더니 뭐 북동 뭐라고 교육부에 뭐 교육청 갔더니 무슨 북동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아, 국토부인가요? 그러겠죠. 국토부에서는 뭐 북동이라 쓰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가 아니 외교부에 가면은 동북이라 쓰고 북동이라 쓰고 뭐 국토부에 갔더니 동북이라 쓰더라 하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헷갈려 쓰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만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학자는 문제 제기해서 풀어줘야죠. 얘기는 뭐냐면 자, 농경 문화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동서, 해 뜨고 지고 하는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이요, 동남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남이요, 서북이요가 되는 겁니다. 자, 서구적 방식으로는 요게 기준이 되니까 뭐가 돼요? 북서요, 북동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렇다고 요게 두 개의 방향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둘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서남이 남서가 된다고 해서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를 기준으로?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기준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요렇게 되니까 이거는 평등 관계죠. 요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상하 절대 복종입니다.
자, 이 유목문화에서는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 서로 간에 무리지어 가지고 가축을 싣고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은 누가 들끓어 옆으로? 저거 뺏어야지. 그 다음에 이 농경문화에서 저거 뺏어, 그다음에 저거 가축 팔아가지고 온갖 걸로 또 바꿨죠. 그 중간중간에 도둑놈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도둑하고 내통해가지고 이거 다 뺏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지도자에 대해서 상명하복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느슨한 관계예요. 공자가 항상 강조하듯이 뭐냐면은 공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균이라고 표현했죠. 고르어야 된다. 물론 이제 지위에 따라서 이게 주는 녹은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백성들 똑같이 정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농토 똑같이 분할을 해주는 거죠. 서로 간에 고르게 나눠줘야 뭐가 된다? 서로 간에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화합하게 되고 그렇게 화합해야 그 다음에 뭐냐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어 계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정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 이웃집에서 나보다도 별로 똑똑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보다도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나보다도 그저 저기 사촌이 농사면 사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애인 것 같은데 논사요. 배 아파요. 이웃집에서 자가용을 벤츠로 바꿨어요. 성질나요. 나도 바꿔요. 이게 우리식이에요. 그죠? 이제 각각의 그 문화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신경 안 써요. 자, 그러다가 이 사회에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동방전문록을 통해서 이 사회 이른바에서 이거는 바로 인본입니다. 인본이 되고 민본 사상입니다. 이 민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4,500년 전에 나오는 서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단단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민본 사상이 아주 일찍부터 발달했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본 사상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민본 사상이에요. 요게 이렇게 해서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작 기독교를 전파하려다가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갖다 펴내는 거죠. 심지어 주역까지 다 번역이 됩니다. 보고 나서 뭘 하느냐. 야, 저 동네는 사람이 있었네. 자기네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오로지 신권 사회였는데 비로소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인권 의식이 발달해요. 민본 의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뭐냐? 여러분들 정치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혁명이긴 한데요. 이 공부를 해놓고 보면 거기는 뭐냐? 장사꾼들이 우리 장사 마음대로 자유무역하게 열어놔라라고 하는 게 혁명입니다. 여기는 장사꾼의 사회잖아요. 애초에 유목문화라고 하는 것은 짐승 키운 거를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시입니다. 우리는 굳이 도시가 필요하지 않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중심으로 하느냐?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그 다음에 사직,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도읍지 개념을 나눕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 이런 경우는 읍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서양은 철저하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가면서 서양에 이제 혁명이 나오는 거지. 이게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중요하다.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양에서 민본 사상이 발달해서 우리한테로 들어왔다. 요렇게 표현하죠. 이게 모든 일에 선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민본 사상이 일찌감치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 안 발달하면 또 이 사회는 망해요. 왜? 농사를 누가 지어요? 장사는 내가 혼자 해가면서 다닐 수 있죠. 몇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농경사회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 못 짓죠. 아마 농사 혼자 짓는 분 계세요? 요즘에는 기계 발달해가지고서 혼자로도 하는데 그 돈 무지무지 들어가죠. 농사 땅덩어리라고 손바닥 많은데 거기다 기계 빌리죠. 빌리죠. 빚은 허울 좋게 그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뒤는 뭐예요? 전부 다 빚더미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더군다나 기계가 발달하지 아니했을 때는 온 동네가 기본적인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인류가 유목민화건 농경문화건 간에 사람은 애초에 떠돌이 생활을 했죠. 떠돌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하게 학문적으로 멋지게 말하면은 수렵 채취 시대입니다. 그죠?
예, 아직은 이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열매 있으면 열매 따먹고 그다음에 짐승 잡아서 단백질 보충하고 추운 겨울 때문에 어떻게 돼? 짐승 잡은 껍질을 어떻게 뒤집어서 입으면은 그게 따뜻한 가죽옷이 되죠. 자,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가죽옷. 여름에야 뭐 더운데 옷 입을 필요 있나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했다. 제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최초의 옷이 뭘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무로 만드는 나무 이파리로 만드는 옷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저 산에 여름날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요. 나뭇가지 한번 엮어가지고 하루 왼종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리 그저 야생에서 살아서 껍질이 좀 단단해졌다 하더라도 불편한 겁니다. 저 특별히 가공하지 아니한 그 섬유소 아니면 안 돼. 여름날 그리고 뭐하러 옷 입어요? 안 그래요? 나중에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좀 부끄러움도 알고 그다음에 오히려 덥더라도 옷 조금 입어주는 것이 몸을 보호한다라는 걸 알지만은 저희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저 아프리카 보세요. 여기서 지금도 벌거벗고 살죠.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옷은 그냥 가죽 옷이에요. 가죽은 왜 그러느냐? 추우니까. 인간은 몸에 털도 제대로 없죠. 추우면 그대로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 짐승을 잡아서 먹으면서 껍질이라는 걸 벗겨가지고 거꾸로 입으면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바뀌면서 그게 모피죠. 이게 모피입니다. 그러다가 그 뭐예요? 털이 또 불편하잖아요. 또 따뜻한 조금 따뜻해진 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뭐 엄청나게 더우니까 털 다 뽑아내고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하면은 그게 혁이 되는 거죠. 혁 같은 경우는 가죽. 저기 뭐야? 이건 뭐예요? 신발 같은 경우 허리띠 같은 거 이걸로 쓰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딱딱하죠. 더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입으면 되죠. 위가 됩니다. 다룬 가죽 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입으면 멋있게 보이죠. 위대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누에고치 발견하고 해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나 어느 날 이 농경문화 쪽 이쪽에 사계절이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다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름날 어쨌든 뭐 고기 말린 걸로 해서 근근히 겨울 버티다가 열매도 말린 거 버티다가 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난해 내가 여기다가 뭐 먹고 씨를 버렸더니 그죠 뭐 자두씨 할까요? 자두씨 버릴 때 싹이 나와요. 그죠? 어느 날 봄에 따뜻한 화창한 봄날에 그냥 땅속에서 우르르 씨앗이 나오는 걸 싹이 터오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필요한 씨들 받아다가 이때가 되면은 뭐예요? 심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동안 돌아다닐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 게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마셔야 될 게 뭐죠? 물이죠. 다닐 때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맑은 물 마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농사는 혼자 못 지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 살자 그랬는데 물 문제가 걸리겠죠. 그럼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한 그 기술을 가지고 땅을 팝니다. 여기가 참 적합하게 살겠다. 다행히 옆에 좋은 산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은 그게 농토하고 가깝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샘하고 우물하고 차이점은 알죠? 샘은 샘천자가 되고 우물은 요거죠. 요건 뭐예요? 샘은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땅 위로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물이죠. 그게 공기방울을 이루니까 위에 오른 물은 뭐예요? 하얗게 보이죠. 흰 백자에다 물숫자입니다. 이게 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땅속에서 물구멍에서부터 이렇게 퐁퐁 솟아오는 물은 샘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그 샘구멍까지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 길? 10길 물자 그러죠. 사람 10길만큼 이렇게 파고 들어. 그래서 원래 이 글자가 뭐예요? 우물 정자입니다. 이건 우물이라 그러고 이건 샘이죠. 그럼 우물을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땅을 팝니다. 물이 나올 만한 곳 차려가지고 이거 두 가지로 하면 되죠. 뭐예요? 버들까지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깊숙이 보통 내 머리 키에 한 10길 정도를 10배 정도를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죠? 어디 쾅 하는 순간에 딱 하고 파는 순간 물길이 탁 솟아오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만 파죠. 그리고 나오면서 뭘 해야 돼요? 옆에 지금 흙을 팠으니까 그냥 놔두면 물 때문에 옆에 무너지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뭐냐면 강목이나 그죠? 나무나 침목이라 그러죠. 물속에 잠기는 거야. 침목이나
아니면 돌멩이를 이렇게 싸면서 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보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물정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마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를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몇 집이 모여 살겠어요? 우물 있고 세어보세요. 한 집, 두 집, 세 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여덟이죠. 여덟 집. 그리고 농사는 내가 혼자 못 짓죠. 같이 서로 간에 같이 품앗이, 요즘 품앗이라는 말인데 같이 이른바 협업체제 아니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여덟 집이 이거죠. 여덟 집이 하는데 문제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동네를 이루죠. 한 동네를 이루고 사는데 동네 이루려면 또 일들이 많죠. 마을 길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농사 짓는 저 논에서까지 여기까지 그 실어 오려면은 길도 넓혀야 되죠. 그 다음에 저 논에다 물 잘 되려면은 도랑도 만들어야 되죠.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을 한 단위가 기본적인 협업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뭐냐, 그런데 혼자 뭐 농사 지으려 이거 서로 보려 그러면 이게 의견도 엇갈리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가장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뽑겠죠. 당신이 가장 보니까 공평한 것 같다. 사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당신이 우리 마을의 지도자가 돼달라. 그래서 이런저런 거 늘 헤아려라. 헤아려서 이게 필요한 것 얘기하라. 그럼 우리는 그냥 몸으로 가서 때우면 될게. 그죠? 대신에 너희가 먹고 사는 건 네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전부 다 우리가 다 대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집도 그 집 땅을 하나 이렇게 주면 되겠죠. 가운데 요 땅이죠. 그죠? 가운데 요 땅입니다. 아까 10기울물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땅은 뭐예요? 18집이 같이 공동경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공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기본적인 세금이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돼요? 8집이 어쨌든 서로 이건 뭐 항상 선공이 먼저 갔죠. 공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이거는 뭐야 갑돌이네, 이거는 을순이네, 이거는 뭐예요? 뭐 병진이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누구네부터 먼저 할 것이냐. 땅은 고르게 나눕니다. 땅이 토질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주면 되겠죠. 가족 수에 맞춰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경이죠? 갈경자죠. 뭘 갈아요? 쟁기뢰자죠. 이거 쟁기에 쟁기뢰자입니다. 나무로. 그래서 쟁기에다가 우물 파요? 우물 파는 거예요. 바로 정전법에 이 땅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 땅 가는 거예요. 이게 정전법입니다. 다 전부 이 성인성자 요거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8집이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주나라 때는 백묘입니다. 한 가구당 그죠? 한 일부당이죠. 일부당이라고 하는 건 핵가족 단위로 표현하는 거면 백묘가 되고 이제 그 땅의 좋고 나쁨에 따라 좀 더하고 가족 수에 따라 더하고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은나라 때 70묘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건데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집들은 어떻게 돼요? 순서는 어떻게 정하면 되겠어요? 겨울날 자 고구마 구워 먹고 뭐 감자 구워 먹고 뭐 구워 먹어 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윷놀이 해야 되겠죠. 윷놀이도 해가면서 이제 이쪽 서로 간에 내기하겠죠. 내기하고 그러면은 올해 농사는 누구네 집부터 할 것인지 그죠? 진 순서로 할 것인지 이긴 순서로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면 돼요. 그게 정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그 곡물들은 전부 다 내 거가 되죠. 이게 사전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전과 사전이 나오고 항상 농사 지을 때는 뭐를 먼저 선공 후사가 됩니다. 공전을 먼저 사전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내용이 시에도 나옵니다. 먼저 공전을 하고 사전을 한다. 자 이것이 나중에 오늘날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도 항상 선공후사 예전에 이걸 강조했었죠. 오늘날은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선공후사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 밭을 가려면은 중간에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때를 알아야죠. 이렇게 해서 마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르려고 해봤더니 때가 필요합니다. 때. 언제 갈 거예요? 추나추동. 그 추나추동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자, 봄이라고 할 때 여기는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죠. 여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입니다. 이거는 하지 개념이 돼가지고 낮의 길이가 제일 길어지는 때. 낮의 길이가 제일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뭐예요?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죠?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동지점이 되겠죠. 동지라는 것은 뭐예요?
낮이 짧고 밤이 제일 길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금부터는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동지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밤이 제일 길다. 어둠이 제일 길다. 이렇게 대답해요. 좀 더 긍정. 여기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부터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 표현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나눈 때예요? 해예요? 달이에요? 해죠. 다시 말해서 태양력입니다. 태양이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리고 다시 봄하는 요 자리에 올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1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 또는 1년 새라고도 표현하죠. 새라는 것도 잘 보세요.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오늘 시간 안 되니까 대략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해가 돌면서 지금 뭐가 생겨났죠? 요거는 확실하죠. 다시 말해서 이거를 아까 춘분, 하지, 그 다음에 추분, 동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뭐냐면 24절기로 나누는데요. 자, 그럼 1년이라는 걸 나누는데 자, 문제는 오늘 하루 날짜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했던 거 보고 오늘 며칠이다 여러분들 알아요? 맨날 물어보죠. 오늘 며칠이야? 물어봐야 안 물어보죠. 몰라. 가만히 있어봐. 나 시계 좀 아니 달력 좀 보고. 아유 달력도 지금 없다 야. 컴퓨터 좀 보고. 아니 요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 좀 보고. 이렇게 나오죠. 앞에 딱 보면 앞에 날짜도 뜨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던가요? 나 청춘 남녀가 저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웃집 예쁜 아가씨 이제 몰래 만나야 되겠죠. 우리 낮 12시에 어디서 만나자? 다리 밑에서 만나자. 근데 만나죠. 아까 오전에 제가 몇 분들을 만나는데 어느 분들이 아까 뭐라고 하냐 9시에 만나자 그랬대요. 어떤 분들 몇 시에 오시느냐 9시 40분에 오셨어요. 하등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등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몇 대로 나눴어요? 12대로 나눴죠. 우리 기본적으로 2시간 단위죠. 아까 얘기했듯이 농경사회 사람들 바쁘게 움직일 일 있어요?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2시간 단위예요. 그러면 9시에 만나자. 그러면 몇 시까지만 가면 돼요? 10시까지만 가면 돼요. 네. 왜? 2시간 단위로 끊어지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날 양력으로 바꿔놓고 서양시계로 바꿔놓고 24시간으로 바꿔놓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방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막 1시에 만나자고 했더니 2시나 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 코리안 타임이라.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농사 짓고 잘 살아왔어요. 바쁘게 그렇게 살 일이 없어요. 그저 작은 초단위에 그 분단위에 이렇게 살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업화되면서 정신없이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린 2시간 단위 삶이에요.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시간 좀 지키십시다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태만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들 성질 안 나요? 무지무지 성질.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따라는 가다마는 정부에 대해서는 신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를 욕했어. 더군다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방식을 욕했단 말이에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도 표현도 못하고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본적인 2시간 단위가 되고 그게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 1년이라고 하는 단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데 오늘 며칠인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엔 연애할 때 날짜 다 맞추고 시간 다 맞춰서 가잖아요. 뭘 보고? 네, 달 보고. 다행히도 밤에 뜨는 저 달의 모양이 매일매일 다르죠. 지금 혹시 달 모양 보고 오늘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은 다 잊어버려요. 서울에서는 달 볼 일도 없어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달을 제대로 못 봐요.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줄 알아셔야 되는데 볼 줄을 모르죠. 이제는 그냥 보름달인가 봐. 오늘부터는 공부 조금 하시려면요. 그 오늘 달 보고 아직은 모르니까 다음에 음력 달력 있죠. 달력 보고 한번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해보세요. 몇 번 한 몇 달 지나가면 아 저거 며칠이다. 정확하게. 그럼 옛날로 표현하자면 며칠날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 음력 며칠날 어디서 만나자라요. 그죠?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은 일이죠.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 해도 되고 날도 되는데 그런데 날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은 뭐냐면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건 뭘 가지고 표현하죠?
해가 떴다. 해가 떴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해가 뜰 때까지를 하루 개념으로 표현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루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하루 날짜를 표현하는 건 뭘로 한다? 다행히도 저 하늘에 저 달의 모양이 다르니까 달 모습을 보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득 가만히 보니까 보름달이 돼서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대체로 며칠 걸리던가요? 대략 30일 아니면 뭐 29일 이렇게 잘라질 겁니다. 그죠? 29일, 30일. 그러니까 대월이라 하고 소월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달 모양이 이제 그런데 깜깜하게 안 보이는 한 3, 4일이 있죠. 금음이라 해서 깜깜할 때가 됩니다. 이제 막 달 모양이 저녁 때쯤 되면 저 서쪽으로 보이면 그거는 뭐예요? 초생달이 되죠. 그게 초 3일달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27일, 28일 되면 깜깜해지고 금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되니까 대체로 어쨌든 다시 보름달이 될 때까지 30일, 29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냐? 한 달로 나눈 거죠.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건 달도 되고 그야말로 1년 12달에 달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1년 12달이라 표현한 것은 자, 해로 표현하자면 날짜였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봄 할 때까지가 며칠? 그랬더니 조금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354.24 얼마 되는데 백성들한테 뒤에 소수점 24 얼마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눈 뜨면 아침에 해 뜨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요즘에 나의 하루는 뭐예요? 내가 눈 뜨면 나의 하루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면 하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은 그 천도의 운행으로 보면 여기서 해가 뜨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 활짝 동산 위로 떠오를 때, 이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의 시작, 이게 자정이죠. 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366일, 365일 이렇게 되겠죠. 366, 요임금은 366일로 계산하고 이게 350, 65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동안에 달이 몇 번 차고 지느냐면은 12번이죠. 그래서 몇 달? 1년 12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년 12달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1년이면 이렇게 하면 12달 하고 이렇게 하면 나이 며칠이 차이가 나느냐면은 아까 30일 29일 하니까 대략 354일이 될 겁니다. 우리 농사는 어디다 맞춘다? 태양력에. 그죠? 해에다 맞춰야 되니까 12일이 비죠.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24일이 되죠. 3년 지나면 36일이 되기면 한 달 나오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뭘 더해요? 윤달 두죠. 5년 되면 또 합해서 2번 둬야 되고 8년에 3번, 19년에 7번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그게 윤달이라는 개념이 있고 요거를 이제 서양 애들은 뭐 농사 지을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때 맞춰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년 365일 뭐 6일에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12달 쪼개서 집어넣었죠. 어떤 때는 29일,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31일 이렇게 되죠. 대체로 30일, 31일이 되는데 2월달은 어떤 때는 27일, 28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거 조금 고쳤다고 얘네들은 자기 자랑 되게 해요. 율리우스 시저, 내 줄라이, 7월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내가 좀 고쳤다. 그래서 오거스트, 8월에다 자기 이름 집어넣어요. 우리 만드는 요 임금이 이거 내 달력이라서 요 달 있던가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왜? 이 임금은 그저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아들로서, 천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알다고. 이걸 뿐이지 자기 이름을 어디다 붙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이 서구적 방식이 들어가서 야차 조금만 하면 자기 이름 붙이죠. 내가 돈 좀 어디다 주워가지고, 김아무개 무슨 기념관, 누구누구 뭐 이게 뭐 해서 그 이름 갖다 붙이고. 이거 우리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만약에 그 사람을 거기다 이름 요렇게 붙였다. 여기 동네도 누구 이름 붙인 거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만큼밖에 안 돼요?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세종임금을 그죠? 세종임금에 만드신 훈민정을 우리가 모두가 쓰고 있는데 저 세종시, 저 세종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세종문화회관 그분은 거기에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방식은 전통 방식은 뭐냐? 중국이나 우리나 전부 다 뭐예요? 이름은 절대로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은 다 이치를 갖다 붙이죠. 그런데 서양 애들은 조금 뭐해서 발견해가지고 아무개 이론, 자기 이름 갖다 붙여요. 그러니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처럼 이름만 딱 음양오행 그러면 금방 아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이 월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윤달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되고 하는데 그럼 농사를 태양력에다 맞춰야 되는데 골치 아프죠? 12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렇게 해서 이분이지법이 되는 거죠. 춘분,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에서 이분이지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따서 사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 월은 하루하루 날짜는 알기 참 좋은데 정확한 농사 때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동지 그러면 저 요새 뭐라고 하냐 양력으로 12월 22일 아니면 2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4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계절의 절하고 기운 표현하는 24절기라는 것이 바로 어디에다 맞췄냐면은 태양력에다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366일이니까 365일이니까 각각 대략 15도씩 잘라 나가면은 그죠? 15일마다 그러니까 대략 15일마다 때로는 16일에 한 번씩 해서 뭐예요? 24절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24절기는 바로 태양력에 맞춘 겁니다. 태양력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이 무슨 달인지 이거 알려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붙인 것이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붙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요 관계는 요거는 바로 뭐의 운행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의 운행이죠. 그래 해의 운행을 뭐라 그래요? 천간 그러죠. 양 개념으로 해서 천간풀이했습니다. 천간이라고 하는 간자 한번 볼까요? 하늘은 양이니까 만물을 다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부터 하늘이 일부터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양기운을 땅에다 내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간이죠. 간이라는 게 아까 뭐 주장할 간자죠. 하늘이 주장한다. 해가 뜨고 지고 한 요 얘기예요. 천간인데 천간이 그래서 몇 개예요? 10개죠. 10이죠. 10간이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있죠. 자,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땅에서는 뭐 얼마가 돼요? 달, 음이 되니까 그저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지는 뭐예요? 하늘이 1부터 10까지 100% 지면서 그 다음에 하늘은 1월성신의 상만 있을 뿐입니다. 1월성신 그죠? 1월성신 전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로 표현되겠죠? 반짝반짝하는. 아닌데요 선생님. 별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절대로 애들 가르치지 마세요. 요거는 저 서양의 수학자가 하나 반짝반짝하는 별이다 그래서 오각형 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별도 동그랗게 표현하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있는 거 전부 다 점점점점 밝기에 따라서 크고 작게만 할 뿐입니다. 요렇게 별을 만들어 두면은요, 얘는 별은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별도 둥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능해 보면은 여기는 저기 하늘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임금님 무덤 그 뒤에 보면은 뭐 화강암으로 둥글게 다 표현해 놨죠. 별은 동그라요. 피타고라스의 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다 이렇게 써요. 분명히 그 서양의 그 미술가 반 고흐죠. 한 별밤 그림이 어떻던가요? 한참 쳐다보면 요즘 그 사진기 조리개 셔터 딱 열어놓고서 사진 찍어처럼 막 빙글빙글 돌아가죠. 별들이 그냥 동그란 노란 별로 반짝반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절대로 이거 오각형 별 가르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자, 하늘이 1부터 10까지 그래서 하늘은 상만 있을 겁니다. 1월성 상이라고 할 때 1월성신의 상입니다. 코끼리 상 그러지만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냥 대강 그런 모양이다 이런 뜻이게 되고요. 그 1월성신이 그 다음에 차고지고 하면서 영어 소식하면서 땅에는 뭐가 생겨요? 형체들이 생기죠. 하늘의 상이라면은 하늘의 1부터 10까지 한 번 하고 말든가요? 계속되는 거죠. 그럼 거듭거듭 쓰면 되죠. 거듭거듭 쓰면서 뭐가 돼요? 형체가 잘 빚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형체예요. 자, 하늘의 상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음양의 기운을 펼쳐주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게 생기죠.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형체죠. 나타난다라는 뜻도 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모양이 지금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우자를 썼습니다. 이 또우자가 손으로 만진다,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찾을 심자 하나 볼까요? 요 글자.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는 잡을 개자. 잡을 게 잡는다. 역시 이 또우자 이것도 변형된 글자인데 그 다음에 헤아릴 촌자. 이거 여러분들 촌이죠. 헤아릴 촌자. 뭐 어디 좀
여러분들 그냥 마디초 무슨 마디예요? 예? 무슨 마디예요? 손가락 마디예요? 자, 촌자 한번 봅시다. 진짜로. 자, 왼손 항상 모든 건 왼쪽 양이니까. 자,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으세요. 제 손에다 이거 안 묻히래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죠? 손목, 그 다음에 팔뚝,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해서 여기다 점 하나 꽉 찍어서 눌러보세요. 안 뛰어요? 그럼 여기 안 뛰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뭐가 팔딱팔딱 뛸 겁니다. 한방의 세계는 촌구맥입니다. 여기가. 촌구맥 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건강이 어떠하다라고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속에서 모든 거 여기 나오면 헤아릴 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자가 해석이 돼요. 글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자, 헤아린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마디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조금 성이 있다라는 걸 뭐 옛날에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선상님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밀죠. 속에는 이만큼 집어넣고 그죠? 헤아리는 건 요만큼 해달라고 촌지죠. 이렇게 괜히 촌지 그 요만큼 받아가지고 괜히 온갖 그 안 좋은 소리 다 듣고 그러니까 원래 이거 받지 말아야죠. 어쨌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전부 다 헤아리 또자 그래 헤아릴 존자 돼지의 머리 개자 또 하나 뭐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이게 전부 다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자 찾는다 위에서 찾는 거죠. 위 아래 찾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왼좌 오른오 우리가 뭐 잊어버렸다 그러면 장롱 이도 찾고 장롱 밑바닥도 쳐다보고 좌우 양쪽 다 쳐다보죠. 이게 찾는 거예요. 이게 자조심자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글자가. 뜻글자가 이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의 그 음량에 그죠? 음량이 내리면서 땅 속에서는 뭐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건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만져지는 거죠. 그래서 또 우자를 썼습니다. 간지죠. 그래서 천간에 10간이 되고 요거는 지지는 몇 개 돼요? 하늘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여기서 몇 달? 12달이죠. 당연히 12지가 되는 거죠. 천간과 지지가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뜻글자의 원리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냥 매우 철학적이자 동시에 매우 자연과학적이에요. 이거 벗어난 글자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외우라 그랬더니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처럼 과학적인 글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익히기가 조금 힘들지 일정 정도 익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고속도로 질주하듯이 쫙쫙 여러분들 앞이 펴집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 그래서 천간과 지지라고 표현했고 천간은 그래서 하늘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봄부터 시작하가 여기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중앙토의 경신, 임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자 같은 경우 볼래요? 개자 같은 별발자죠. 지금 양기운이 펴지는 때죠. 펴지는데 아직은 하늘 기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글자는 이렇게 되고 원래 이거 읽기 전에 바로 뭐 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글자를 만들어 쓰는데 인류가 뜻글자가 먼저겠어요? 소리글자가 먼저겠어요? 제가 지금 여지껏 이렇게 얘기하니까 뜻글자 대답하시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소리글자라고 얘기해요. 소리글자는 대단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못 만들어요. 인류가 한참 발달하고 난 뒤에 만듭니다. 이 뜻글자는요. 더군다나 이 뜻글자는 대단히 철학적이자 그 다음에 매우 자연과학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온 상형문들, 상형문하고 또 다릅니다. 상형문들은 이미 다 없어졌지만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지금까지도 쓰는 겁니다. 왜? 여전히 글자들이 유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개라고, 갑자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밭에서, 아까 밭전자 했죠. 이제 뭐냐면 봄이 되니까 양기운에 의해서 땅속에서 갑탁 하는 겁니다. 뿌리가 이제 탁 터지면서 어떻게 돼? 씨앗이 탁 터지면서 먼저 뭐 내려요? 뿌리 내리죠. 근데 뿌리가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죠. 그런데 나온 이 뿌리가 이거 어쨌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씨앗 두께는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그죠? 두꺼울 것이며, 그리고 또 뭐 이게 그냥 있나요? 땅이 또 뒤덮고 있죠. 그럼 이거 밀고 나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힘이 제일 셀까요? 그냥 똑바로 하다 나 부러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옆에 트위스트 춤추면 돼. 용수철 원리죠. 갑 다음에 그 다음에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불고불해서 싹이 나오는 거.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
밝음이 온천에 멀견까지 그죠? 이쪽은 아직 양기운이 더 많은 때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자 형태에서 양기운이 많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병이 되고 그 양기운에 의해서 이제 모든 걸 무럭무럭 자라죠. 그죠? 장정정이 되고 이게 그 줄기가 됩니다. 줄기가 되고 줄기가 저렇게 무성하면 그다음 뭐가 생겨요? 가지가 무성해지죠. 무라는 겁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풀초자 들어가면은 무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가지가 무성해지면 여러분들 이 줄기 보여요? 안 보여요? 덥죠? 이렇게 해서 줄기와 가지 다 이루어진 게 바로 뭐예요? 일월성자죠. 그 성기토라. 그래 몸이 이루어지는 게 토에서 이루어진다. 이 표현이 되고. 그래 가을이 되면 여기서 다 익은 건 뭐예요? 거두는 거죠. 고집경자에서 집에 이제 놓고서는 방아 찢는 요 모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씨앗들 어떻게 돼요? 다 분류하죠. 1부터 10까지. 자, 1부터 10까지 일단 세금 뭐 여기서 공전 예전에 당연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로 세울 것. 그 1부터 10까지 쭉 나눠 놓아야 되겠죠. 종자로 쓸 것, 제사에 지낼 특별한 것들 이렇게 쭉 나눠. 이게 신입니다. 야무진 거죠? 맵죠? 손이 맵다, 야무지다 이 뜻이죠? 매울 씬 그런데 야무지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들을 쭉 모아놓으니까 여러분들 사전이라는 거. 무지무지 말들 복잡하죠? 어지러울 한자. 이 어지러운 거 실말이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다라 그저 자모음 순서에 의해서 쭉 정리한 게 뭐예요? 말씀 사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일단 배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죠. 그 씨앗들 1부터 10까지 아까 일이관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 하는 이 선비가 짊어지고 간다 이 표현이죠. 요 책임감 짊어지고 가는 것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가 그저 씨앗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요거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박기림자. 요런 책임 잘 지는 사람 누구예요? 인간의 책임들 잘 지는 사람 여자죠. 무슨 글자? 임신할 임자. 여자들이 책임자가 많잖아요. 남자들은 돌아다니고 그냥 애 하나 낳게 만들어 놓고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힘 빠지고 다 하면 집에 와서 나 좀 받아줘 하는데 여자는 안 떠나고 지키고 그죠? 자식들 다 키우죠. 혹시라도 그러신 분 계시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이란 게 그래서 요 이체에서 천간이 되고 366일에다가 그다음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되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과학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실제적으로 양기운을 관장하니까 뭐예요? 동방목에서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여러분들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걸 이 음양 태극도에다 넣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남양에서. 그러면 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늘이 먼저 주어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하늘이 이렇게 뜨고지고 하면서 쫙 내려온 여기서부터면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나 땅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지는. 그래서 양과 공자가 뭐냐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랬고 모든 것은 종죽유식. 주역의 철학의 기본은 뭐냐면은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죠. 기독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그 나름대로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는 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종시의 학문입니다. 마치면 곧 다시 시작한다라는 종시의 학문이기 때문에 하늘이 먼저 주었죠. 그럼 나도 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친다라는 마칠 요자 썼죠. 그죠? 마치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기운이 하나 시작되죠. 그래서 자 그랬죠. 자 자의 뜻이 뭐예요? 지금부터 공부하신 분들 아는 한 다 얘기해 보세요. 자자만 정확하게 알면 공부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가 뭐예요? 에이 그것도 몰라요. 자 아들 자인데요. 그 아들은 뭐예요? 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아까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음양의 기운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제대로. 그죠? 느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이제 나도 마침내 여기 한 단계 끝내서 자식을 하나 낳는 거죠. 그 아들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아까? 시자, 종자. 그죠? 이렇게 해서 열매 다 맺고 또 하나 또 남겨놓고 그래야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씨앗이. 그 자식이 다시 자고 또 자. 또 자처죠. 몇 시예요?
자시죠. 자시 그러면은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11시, 아니야. 그 다음날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2시간 단위라 그랬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시도 있고, 자월. 아까 자정 그러면 이제 자시에 그 중간이니까 자정이라고 표현하죠. 자정 그러고 여기는 보통 뭐라 그래요? 정오 그러죠. 글자도 잘 보세요. 정오는 여기다 두고 자정은 여기다 두고 오자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정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 뒤로 이어지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더 이상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다 베풀어지고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딱 끊었죠. 글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좌우선입니다. 이렇게 딱 오시가 되고 자 일단 자시 그러면 아까 그래서 자시도 되고 지금 양이 하나 회복되니까 자 우리가 그 이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 뜻글자가 어쨌든 먼저가 되고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1년 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까 정적 백성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요만큼 해주는데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좀 좋다고 나더러 이제 사적인 그 사사로운 이익 챙기지 않는다고 우리 식구 먹을 것까지 다 해주는데 나는 끊임없이 백성들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다. 농사 때 정확하게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아까 봤던 1년 12대를 말로 어떻게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해줍니까? 뭔가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1년 12대 표시하는 방법 아까 음양보호가 있었죠. 양보호와 음양의 부호를 쓰면 되는데 12대 표현하는 건 이거 줄 몇 개만 있으면 되느냐? 6개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순양으로 되어 있는 걸 중천 건괴라고 했고요. 주역의 첫 번째 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글은 몰라도 의미는 몰라도 이름은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맨 밑바닥에 양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아주 위 음기운이 많은 때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 그래서 자월입니다. 여기가. 자월이 되고 두 번째 오면 축월, 그 다음에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이렇게 되죠. 사월하고 이게 여기 사월입니다. 여기에 사월입니다. 사월은 사월이라. 사월은 사월이라. 건월이죠. 하늘 높이 되면 주요 계명으로 표현하면 건월이 되고 사월이 되고 사월은 또 음력 사월이라. 모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월은 사월이라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죠. 여기 보면은 지금 양기운이 다 했는데 양기운이 다 할 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뭐 시작되죠? 음이 하나 시작되죠. 보이죠? 그 주역은 몰라도 돼요. 아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아까 5월이죠. 5월은 음력으로 5월입니다. 자,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죠. 다시 또 양이 하나 회복되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6줄 기호는 애초에 뭘 위해서 만들었다? 바로 때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고자 농사 때를 표시하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바로 이 부호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오는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모든 글자들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농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신자를 써놓고 가을은 숙살 기운이 있어서 사람을 베어서 목을 매달아 놓는다.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생생지역이라 그래서 서로 낳고 그죠? 살리고 살리는 학문이 바로 주역입니다. 살자고 태어났지 죽으려고 태어났나요? 죽을 때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살잖아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듯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바로 뭐냐면 다 마치고 새로 하나 다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순음으로 이루어진 바로 음력 10월이 되겠죠. 10월이라고 해서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땅으로 표현하자면 중지 곤월에 이름은 말은 있었는데 글자는 아직 없었던 시절입니다. 곤 그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펴주는 때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라고 표현할 때는 땅의 상이죠. 만물을 다 배태하고 그 다음에 길러주는 곳이라는 것으로 표현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둘 때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펼쳐주는 것. 그래서 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공자가 공은 곤도는 땅의 도라고 하는 것,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만물을 다 위로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한테 아이고 감사하다죠. 자기는 제일 밑바닥이죠, 땅은. 그죠?
그런데 모든 생물들 다 올려주죠. 키워서.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다 또 땅 안에다 이렇게 안아주죠. 그런 땅과 같은 그런 덕을 뭐라 그래요? 후덕하다. 그러죠. 땅꾀가 땅은 이렇게 음이 돼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건데 겹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되죠. 이가 되고 땅이 되고 야 속에 씨앗이 면 올리고 양기운 받아들이고 올리고 이게 후덕한 땅이죠. 하늘은 뭐라고 그랬나요? 천도는 뭐 어떻게 되는가요? 천도는 저 위에 있어서 잘났다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와서 하지. 아래로 건너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광명. 모든 걸 다 밝게 비춰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환하게 비춰주니까 조림한다 그랬죠. 밝게 비추면서 온다 그랬습니다. 자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 비어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라고 할 때 이 글자 보면 6, 6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죠? 요 표현을 하나 둘 이 음이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소성계로 표현하자면은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쭉 펼쳐지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해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해월, 해시 이렇게 표현하고 띠는 동물을 예전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워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1월, 2월, 3월, 4월 글쎄 몇 월이다. 숫자면 오히려 헷갈리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하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읽을 거예요. 외울 거예요. 쉽게 이거 지금 백성들한테 쉽게 농사 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늘 가까이서 보는 짐승들 갖다 붙여주면 최고로 좋겠죠. 얼른 외워요 그러면은. 아까 그림 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텅 비었고 텅 비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또 나올 수가 있죠. 텅 비어있고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놈. 다 모든 걸 이렇게 고는 돼지 만물의 어머니라 표현하니까 그 어머니 가운데에서 새끼들 잔뜩 품는 놈 하나 있죠. 돼지 젖꼭지 몇 개. 보통 새끼들 자기가 낳는 숫자만큼에다가 조금 여분을 둬야 되죠. 인간은 새끼 자식 하나씩 낳죠. 그러니까 젖가슴 몇 개예요? 2개죠. 하나 여분 둬야 돼요. 이게 자연한 이치입니다. 자, 돼지 보통 7, 8마리, 9마리, 10마리 이렇게 낳죠. 많게는. 그죠? 보통 10개, 12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돼지, 이거 음력 10월이죠. 음력 10월이고 그래서 이거를 돼지라고 갖다 붙입니다. 이게 돼지 아니에요. 돼지는 돼지씨, 돼지돈이라는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돼지띠를 갖다 붙인 거, 얘가 돼지가 아니죠. 돼지띠를 붙인 것은 바로 그 특성을 봐서 백성들 하면 쉽게 외우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가 딱 비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를 양이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 또 자라기 시작하겠죠. 이게. 자, 이건 양이 하나 회복한다. 그래서 주역 결혼은 치료의 복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복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려고 회복한다는 뜻이죠. 회복하는데 천간 지지로 표현하자면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죠. 양 하나가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시가 되고 자월이 되고 아까 자식 자자니까 자식들은 또 사랑할 자자. 그죠? 아까 시자자. 그 다음에 상자 모자 하듯이 뭐예요? 전미사로 쓰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할 때 선생님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요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야 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 하냐 짐승을 붙여줘야 되는데 깝깝하죠. 짐승 어떻게 붙일까요? 야밤에 그리고 모든 여기다가 띠를 식물 안 붙였죠. 동물로 붙였죠. 왜냐하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계절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주역이치입니다.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동물로 표현합니다. 그럼 야밤에 활동하는 놈. 쥐겠죠. 물론 맹수도 있습니다. 맹수인데 어쨌든 야밤에 활동하면서 그런데 특색이 있어야 되죠. 이건 자시 그러면 전날 자시 전날 11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자정을 지나면서 또 1시까지죠. 그러니까 이걸 앞에 거를 야자시 그 다음 걸 주자시 이렇게 해서 낮과 밤자시 낮자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하나 찾아야 되겠죠. 거기 보니까 이름 잘 안 나왔네요. 쥐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쥐. 혹시 안 보셨으면 그림 보지 말고 쥐를 어디서 봤다. 어우 징그러워 도망가지 마시고요. 시체를 봤다. 뒤집어 보세요.
발가락 꼭 관찰하세요. 앞발가락 몇 개? 먼저 이쪽에 온 게 4개죠. 음이니까. 숫자가 양수는 1, 3, 5, 7, 9에서 홀수를 양수라 합니다. 그 다음에 2, 4, 6, 8, 10을 음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쥐는 앞발이 발가락이 몇 개? 4개예요. 거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치즈 먹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놈인데요. 좀 안 보이죠? 걔 왼손잡인가 봐요. 왼손 딱 왼발 들고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딱 보면 저 뒤에 발가락은 5개입니다. 양이죠. 음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어디 가다 보니까 어디 식당 밥 먹고 나서 저 산을 좀 산책하는데 아주 두더지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두더지 어쨌든 주가니까 저거 어떡하지. 막대기 하나 짚고 정말 뒤집어 봤어요. 정말 뒤집어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다? 쥐띠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쥐는 뭐예요? 쥐서라는 글자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얘 쥐띠, 쥐자입니다. 그래요. 쥐 이런 거 없어요. 쥐는 쥐서자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기만 하나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자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축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축 그러면 음력으로 몇 월 때라면 자, 양이 하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바깥으로 해서 이제 땅 바깥이 되니까 이제 조금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좀 덜 열렸죠. 덜 열렸으니까 자, 이쪽은 양이고 그래서 꽉 닫혀있던 이 땅에서 말무자죠. 꽉 닫혀있는 땅에서 이제 양기운이 조금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겨울 지나면은 땅 속에서 이미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땅이 녹기 시작하면 땅이 어떻든가요? 부풀어 오르죠.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여러분들 보리밟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새로 또 씨를 씌우려면은 땅이 단다. 겨울에 만약에 그 비가 안 왔다 가면 땅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눈이 많이 와야 되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녹으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야 식물들이 자라기 편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라기 힘들어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땅을 뒤집어 엎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음력으로 이게 12월 달인데 이때는 땅 속에서 녹아가지고 땅이 이렇게 부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이때 뭐 해주는 거예요? 이때가 축월이 되고 축시가 되고 사람은 이때 뭐 한다? 이 글자는 원래가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 뭐예요? 그 손으로 뭘 잡아당긴다, 연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부러 뭐예요? 밭갈이 해야 되겠죠. 한번 땅을 경작해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씨 뿌리면 씨가 나오기가 좋은 거죠. 이렇게 뒤집어 주는 놈 누구예요? 소죠. 그래서 얘가 소 아니에요. 소축자 아니면 얘는 소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 소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농사지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축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때 인하면은 이제 정월입니다. 정월 그러면 봄이 시작되는 때가 되는 거죠. 요때 땅 속에서는 이미 뭐가 나와요? 말미암을 유에서 땅이 8팔자는 땅이 음부호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땅의 문을 열고 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표현해놓고 인에다 근데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는 범호자죠. 범호라고 표현해놓고 어디서 나오냐면 서경 요전편에 나옵니다. 요임금이 1년 366일 그 다음에 12달로 만들고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고 그리고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희중 뭐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자 춘분점, 가지점, 추분점, 동지점에 가서 지금 만드는 책력이 맞는지 아니한지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인빈출일. 자, 인빈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나오는 것을 손님 맞이하듯이 공경히 하라. 그래서 공경할 인자입니다. 이 글자가. 공경히 맞이하라. 그럼 사람이 참 공경히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 누구예요? 산신과 같은 존재. 호랑이죠. 범. 그래서 여기다 범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라고 됐어요? 인전출일. 인전입일. 들어가는 해를 전별하듯이 그냥 손님을 전별하듯이 보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있는 이 지점은 뭐냐면 유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방 그랬고 여기는 이것이 지금 땅의 음기운으로 그죠? 양기운이 딱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그럼 묘는 이렇게 해서 땅에 문이 열린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문 그러면 문은 닫힌 문 열린 문
문 닫으려고 만들어요? 열어두려고 만들어요? 열려고 만들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요. 여기는 틀리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안 그러면 전부 다 열려고 만든답니다. 열 거 같으면 뭐하러 문 만들어요? 그죠? 만날 만들면 되죠. 집안에 숨겨야 될 게 많으니까 문 만들어서 꽉꽉 걸어졌죠. 그죠? 닫힌 문입니다. 이게 열리면은 바로 뭐예요? 요문이 되겠죠? 요문이 되고, 그래서 묘자는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토끼 갖다 붙였죠? 여러분들 토끼 한번 저 토끼장에다 키우지 않고 땅바닥에다 키워보세요. 사방팔방 토끼굴 만들어 놓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앞발이 길죠? 뒷다리가 길은가요? 앞발이 길고 뒷다리가 길은가요? 여기서부터 바로 뭐예요? 낮이 점점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리 점점 길어진다라는 뜻이 되고, 요거는 추분점은 점점 여기가 짧아요. 그 밤이 길어지는 때죠. 그래서 뒤로 오는, 그런 앞발이 짧다고 뒤로 오는 점점 앞으로 길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토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붙여서 1년 12띠에다가, 그러니까 12달에다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짐승들을 갖다 쭉 붙여놓은 겁니다. 그거 다 자세하게 강의하려면 앞으로 2시간 이상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잘 보시고, 안 그러면은 동영상 이전에 강의해 놓은 게 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때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냥 지금 설명한 걸 기초로 해서 보시면은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은 뜻은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